자, 오랜만에 712 50일 vocabulary test 변형 A 예습 자료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표현은요. 자, 그녀의 시간의 많은 부분을 그림 그리는데 쏟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자, 영어로는 어떤 표현이 떠오르나요, 여러분? 쏟다라고 쏟아붓다라는 말을 보고 떠오르는 동사가 있죠. 헌신하다, 바치다, 쏟아붓다라고 해서 devote라는 동사가 아마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의 시간의 많은 부분을 devote much of her time, 그 다음에 to를 쓰고요.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표현이 나오겠죠. devote much of her time to painting 이라고 하면 그림 그리는 것에, 이거는 이제 동명사가 되겠죠. to가 전치사니까요. 그래서 devote 다음에 보통은 이렇게 시간을 쏟아붓다, time and efforts도 나올 수가 있죠. 여기 소유격을 쓴다면 devote her time and efforts to painting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여기서 her time 시간을 쏟아붓는 건데 앞에 much of her time 이라는 표현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녀의 시간의 많은 부분을 쏟아붓다 to painting 그림 그리는 것에,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자, 일단 첫 번째 표현이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자, 적자 생존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다. 이것도 역시 우리말을 먼저 옮긴 다음에 적자 생존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다. 여기서 이제 움직이다가 사실은 무엇을 기반으로 작동되다, 운영되다라고 할 때 어떤 동사가 떠오르는 동사가 혹시 있나요? 자, 정답은 operate on the principle of survival of the fittest. 우리가 암기했던 표현은 그죠? 적자 생존이라고 해서 survival of the fittest 였을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operate on the principle, 그러니까 적자 생존의 원칙인 거죠. principle 원칙이고요. of survival 생존인데 of the fittest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그런 개체들의 생존 원리,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다. 무엇을 기반으로 뭔가 운영이 되거나 작동되다라고 할 때 operate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는 그냥 움직이다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놨네요. 적자 생존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다.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operate on the principle of survival of the fittest. 됐을까요?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자, 일단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현재 보수공사로 문을 닫다. 문이 닫아 있다라고 하면은 be closed라는 표현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자, be closed. 이건 한번 제가 그냥 이렇게 철자를 써보겠습니다. 타이핑을 칠게요. be closed. 닫아 있는 상태이다인데 뭐를 위해서? for renovations. 이렇게. 그래서 보수공사로 문을 닫다는데 현재 문이 닫아 있다라는 얘기니까 currently를 넣을게요. 이렇게 be currently closed for renovations. 현재 보수공사로 문을 닫다.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때 이제 문을 닫았다 이게 아니라 닫다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동사 원형으로 be currently closed for renovations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큰 변화를 알아차리다 우리 공부했던 동사가 뭐였죠? notice였죠? 그래서 큰 변화를 알아차리다 어떤 표현이냐면 notice a significant change. 자, 옮겨볼게요. notice a significant라고 하면은 상당한 중요한 이런 뜻이죠. 여기서 이제 상당한 변화를, 큰 변화를 알아차리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기했던 표현이 notice지만 이런 collocation 표현을 통해서, 이런 덩어리 표현을 통해서 다른 단어들도, 어휘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역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큰 질문을 가지고 선생님께 다가가다 이렇게 물어볼 건데요. 자, 다가가다라고 하면 뭐예요? 물론 come up to라는 표현도 있죠. 누구누구에게 다가가다 come up to. 그런데 여기서는 approach라는 동사를 써서 표현을 해볼 건데요. 질문을 가지고라고 했으니까 그 선생님께 다가가다 approach the teacher. 그 선생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질문을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with a question 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with a question. 자, 그래서 결국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approach the teacher with a question.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누구에게 다가가다라고 해서 여기 전치사를 쓰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approach 다음에는 그 다가가는 대상이 바로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문법 용어로는 타동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정도로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approach the teacher with a question. 됐을까요? 자, 질문을 가지고 선생님께 다가가다 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위치만 좀 조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추정되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추정되다. 예, 정확하게는 100만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다. 여기서 100만이 정확하게 뭐 금액일 수도 있고 개체수, 뭐 인구수일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100만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다. 여러분, 추정하다 뭐였습니까? 추정하다, 추산하다라고 해서 estimate 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동사를 외웠죠. 그래서 추정되다니까 be estimated.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로 연결을 하는데요. to be over a million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over a million, 그러니까 100만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해서 be estimated to be over a million 이라고 하면 예, 좋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외. 여러분, inclusion의 반대말 떠올려 보고요. 자, 일단 우리말로는 팀에서 제외된 것, 팀으로부터의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팀으로부터의 제외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중간 옮겨볼까요? 팀으로부터의 제외는 exclusion from the team 말 그대로죠. exclusion from the team 이라고 하면 예, 자, 옮기겠습니다. 자, exclusion from the team 팀으로부터의 제외된 것, 제외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장인데요, 여러분. 자, 요거를 이렇게 해서 나의 시부모님 혹은 장인 장모님께서는 우리의 결혼을 지지한다 뭐 이렇게 썼는데요. 자, 어떤 표현을 쓰면 될까요? 일단 지지하다니까 be supportive of 라는 표현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무엇을 지지하다라고 할 때 be supportive 그 다음에 전치사 of를 써요. be supportive of 무엇을 지지하다, 응원하다, 뒷받침해주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 해서 in-laws라는 표현을 쓸 건데요. 여러분 in-laws라는 게 사실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새로 생긴 가족을 다 전부 다 in-laws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시동생, 처남, 매형, 시누이 또 뭐가 있죠? 처제, 뭐 형수 다 in-laws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sister-in-law라고 얘기하면 이게 뭐 시동생이 될 수도 있고 시누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처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형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의 in-laws는 뭐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 그 배우자의 부모님을 얘기하는 걸로 조금 범위를 좁혀서 번역을 해놓은 것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문장은요, my in-laws 이거를 이 하이픈을 없애도 되고요. 예, 그대로 써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울 때는 아마 이 하이픈이 없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그죠? 하이픈을 넣는 경우도 있고, 예, 굳이 쓰지 않아도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my in-laws are supportive of our marriage. 다시 얘기하지만 꼭 여기서의 in-laws가 결혼 대상자, 배우자의 부모님만 얘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문맥에서는 아마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을 의미하는 걸 테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아까 봤던 대로 are supportive of our marriage 이런 표현이 나왔죠. 요거는 문장 그대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면역 체계를 강화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이렇게 물어보겠죠. 당신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다라고 선생님께서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일단 강화하다 떠오르는 동사가 뭐예요? strengthen. 맞아요. 우리가 외웠던 표현이 아마 strengthen이었죠. 강화하다. 그 다음에 당신의 면역 체계니까 your 뭐예요? 면역 체계는 immune system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strengthen your immune system. 당신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현도 보겠습니다. 자, 요건데요. 몇 년간 이사를 다닌 끝에 정착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정착하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settle dow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겁니다. 자, 정착하다, settle down. 몇 년간 이사를 다닌 끝에라고 해서 after years of moving around라고 표현을 써봤어요. 자, years라는 게 수년이고요. of moving around, 그 주변을 이사 다니는 것에 수년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몇 년간 이사를 다닌 끝에 정착하다 해서 settle down after years of moving around 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익히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표현이 되겠네요. 정직을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여기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간주하다, 여기다에 해당되는 동사가 regard가 있었죠. regard honesty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values. 자, 옮겨 쓰겠습니다. 다시요. 요건데요. regard honesty, H는 묵음이죠. 발음하지 않고요. 그래서 정직을 여기다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values. 자, 항상 one of가 나올 때는 복수명사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가치들 중 하나로서 간주하다, 여기다. 이렇게 그대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자, 변형 A, 712, 51 변형 A에 대한 예습 자료 같이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웬만하면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말을 이렇게 주면 화면을 멈추고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가면서, 그러니까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보는 걸 저는 추천해 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가 틀리기도 하고 해야지 더 오래 기억에 남을 테니까요. 자, 그렇게 열심히 잘 해주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